이게 지금 자동차를 좀 그려봤는데 엉망이죠. 근데 지금 차가 주행 중에 악셀 페달을 밟아도 힘이 없어요. 속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엔진은 웅 그러고 올라가는데 차가 안 나가요.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이상하다. 왜 그러지? 연료 보통 이제 겨울에 많이 춥고 그러니까 이제 연료계통 경유 차량 이 연료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나 또 뭐 연료 필터가 좀 막히지 않았냐 또 뭐 그 연료에 섞여 있는 물이 얼어가지고 연료 라인을 막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차를 시동을 걸 때 잘 걸려요. 시동이 잘 걸려요. 아주 시동이 잘 걸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캠핑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출발을 할 때 온도가 좀 낮았어요. 한 영하 6도, 8도 그 정도 됐었는데 영하 뭐 10도라고 하기도 하고 서울에. 그런데 처음에 예열을 했어요. 시동은 잘 걸려. 시동은 잘 걸리고 예열을 했어요. 예열을 했는데 예열을 한 5분? 예열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 물건 싣고 막 이러느라고 5분 정도 예열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게 차가 잘 나갔어요. 시동도 잘 걸리고 뭐 예열 한 5분 했지만 주행 중에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쭉 잘 나갔단 말이에요. 힘있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주행을 한 주행을 한 40km 정도 자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이렇게 40km 정도 하니까 안 나가요.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요. 속도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가요. 밟아도 안 나가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밟아도 엔진 RPM만 올라가서 우웅 할 뿐 차가 쭉 나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뭐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제 더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되니까 시동을 걸고 시동이 잘 걸려요. 근데 이때 온도가 몇 도였냐면 한 영하 한 14도 14도에서 마이너스 14도에서 한 마이너스 16도쯤 됐어요. 거기 그 캠핑장이 14도에서 16도 정도. 좀 더 추웠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해 뜨고 그러면서 영하 8도 정도, 마이너스 8도 정도. 그래서 한 10도 정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런데 이때는 이때도 뭐
한 2분? 2분 정도 예를 했단 말이에요. 2분 정도. 2분 정도 예를 했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한 5km? 5에서 한 10km? 5에서 한 10km 정도 가니까 이게 또 그래요.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안 나와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해. 그래서 한 40km 정도 가니까 고속도로로 한 40km 정도 가니까 와 밟아도 아예 안 나와요. 한 60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60km 정도. 60km밖에 안 나와요. 속도가 밟아도. 조금씩 이 속도를 올려가지고 뭐 140까지 가보려고 했지만 안 가. 아니, 규정 속도를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킬 수밖에 없어요. 60도에서 안 올라가. 60km에서 안 올라가. 그래서 거기 100km 이제 고속도로 그 규정 속도 여기서도 80km, 90km, 겨우 100km 안 돼요. 근데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속이 안 되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를 주행할 때는 그 흐름에 맞춰줘야지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천천히 간다고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간다고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흐름을 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흐름을 탈 수가 없으니까 속도 조절이 안 되니까 애를 좀 썼는데 이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엔진 경고등이 있어요. 경고등이 노란색이 떠요. 노란색이 엔진 경고등이 노란색이 뜨는 거야. 이거는 이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때부터 엔진 경고등이 주행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엔진 경고등이 떠요. 왜 그럴까?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아까 그 언급했듯이 경유에 섞여 있는 그 수분이 얼었다. 그래서 연료 라인이 좀 막혔다. 그래서 연료 공급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필터가 좀 막혔다. 연료 필터가 막히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죠. 엔진 쪽으로. 연료통에 연료가 있어 본들 필터를 통해서 압력으로 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필터가 꽉 막혀 있으면은 필터 통과를 못 하니까 엔진으로 못 가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온도가 경유에는 파라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파라핀이 경유에는 파라핀이 있다고 하는데 양초죠. 양초 성분. 이 파라핀이 온도가 낮아지면 죽처럼 죽처럼 이렇게 좀 반죽이 돼버린다 이거지. 결정화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알갱이가 막히겠죠. 연료 라인이.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연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가능성이 있냐면 흡기나 배기는 좀 낫지 그래도 흡기 라인 쪽 터보 쪽도 그럴 수 있지만 터보가 망가지거나 그러면 그건 바로 표시가 나요. 근데 이렇게 외관상으로 그 다음에 그 징후가 없어요. 이게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출력만 안 나오는 거예요. 주행하다가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터보로 쭉쭉 뽑아줘야 그래야 출력이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차 같은 경우에는 트윈 터보예요. 터보가 2개 있어요. 이게
터보가 쌍둥이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출력이 상당히 좋은 차입니다. 경유차에다가. 그래서 이게 2.4인데 2.4인데도 웬만한 3,000, 3,500하고 맞먹을 정도로 힘이 좋아요. 트윈터보 달려있고 경유잖아요. 그래서 트윈터보 교체하는 것만 한 300만원씩 합니다. 터보값만 200이 넘어요. 지금 부속품만. 그리고 터보 교체하려고 그러면 공임이 많이 들어서 3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이거. 중고 수리하는 것만 해도 120만원씩 받아요. 삼정터보라고 저 장안평에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120만원씩 받아요. 트윈터보는 지금 좀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센터 들어가면 한 400 정도 들어가기도 해요. 트윈터보 이거 부품 다 교체하고 하려고 그러면 400만원씩도 받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터보 자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호스, 터보 호스가 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단단하긴 하지만 이 찢어져요. 가로로 찢어져 가지고 공기가 셉니다. 그러면 압력이 누설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이 안 차니까는 차가 안 나가요. 밟아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바람이 쌕 소리가 나요. 슉 소리가 나요. 슉 쌕 소리가 나요. 그 터보 호스가 균열이 가는 거거든요. 어디 터져나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게 안쪽에 또 이렇게 뭐 실도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딱 터져나가진 않고 금이가 있어서 안 보여요. 밖에서 눌러봐야, 호스를 눌러봐야 이렇게 째진 게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람이 새면서 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르면 슉 그러면서 바람이 새고 차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하고 비슷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터보 호스가 터졌으면 반드시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이거 그 압축된 공기가 쏘여지고 누설되는 거니까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 근데 물론 조금 소리 나는 게 있어서 그게 쇳소리가 조금 나는 게 있어요. 밟을 때. 이게 터보의 그 내부 부품이 좀 뭐 프로펠러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그게 손상이 갔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했는데 일단 터보 호스가 잘 망가지니까 잘 터져요. 그거. 근데 터보 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센터 들어가면 한 50만원 넘게 줘야 됩니다. 부품값만 27만원, 지금 한 30만원 받을 거예요. 부품값만 50만원 줘야 되는데 터보 호스는 지금 하나 사다 놨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반도 가지고 교체만 해버리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 뭐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쌕 소리, 그 바람 새는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봤는데 또 아니더라고. 좀 더 꼼꼼히 해봐야 되지만 내 좀 안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죠. 뭐 인젝터에서 뭐 제대로 뭐 쏘지 못한다든가, 인젝터 막힌다든가 뭐. 근데 그건 또 아니죠. 인젝터가 5개 아닙니까? 인젝터가 5개인데 이 인젝터에서 하나라도 뭐 2개라도 하나라도 연료가 제대로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부조가 있어야 돼요. 툭툭툭툭툭 부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연료가 안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규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이 그 피스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인젝터에서 연료 쏘는 게 양이라든가 뭐 이 시점이 맞지가 않으면 이 엇박자가 나버리잖아요. 그럼 엔진 부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엔진 부조가 없어요. 예쁘게 걸려요. 그리고 그 예열 플러그 시동 걸릴 때 장을 잘 걸린다니까요. 저쪽 그 캠핑장에서 영하 16도, 18도 정도? 아주 북쪽이라서 철제근방이라서 16도, 18도 정도 가는데도 시동이 한 방에 팡팡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예열 플러그는 교체를 했죠. 하나. 또 하나 정도 교체를 해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예열 플러그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에어 플러그 처음에 시동 걸릴 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젝터에서 그 연료가 제대로 분사가 안 돼서 불규칙적으로 분사되거나 아예 분사가 안 돼 버린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5개 중에서 하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밟더라도 아예 안 나가진 않거든요. 조금 부족가 있고 안 맞는 거죠. 5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뭐 4개밖에 안 돌아간다든가 3개밖에 안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돌아가려면 다 안 돌아가든가 무슨 수가 나야지 그거. 그럼 연료가 이제 그 공급이 되더라도 조금 공급될 수 있죠. 악셀을 밟으면 연료가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양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엔진은 돌아가는데 차가 못 가는 거는, 그럼 그 구동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가끔 가다가 뭐 브레이크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캘리퍼가 망가져서 꽉 잡고 있어가지고 바퀴가 제대로 못 굴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시뻘겋게 달궈져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다 뜯어내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온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검토를 하는 거지. 경유 같은 경우에 그 파라핀이 결정화돼가지고 겔화된다 그러죠. 죽이 되는 거지. 이 경유가 죽이 되는 동점도라고 그러죠. 동점 얼어버리는. 이 동점도가 되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이게 뭐 여기저기 나와 있긴 한데 실무적인 거하고는 좀 학적인 거하고는 잘 설명 나와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약품이나 뭐 이런 것만 지금 뭐 첨가제를 해서 뭐 수분 제거제라든가 뭐 그 동결 방지제라든가 이런 제품들만 팔고 있지 이게 제대로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이 동점도가 정유사에서 팔면서 동점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죠. 네. 국토부에서 정해놨죠. 아예 계절마다 그 월마다 정해놨어요. 월일마다. 그래서 지금 동점도가 하절기가 있고, 네? 하절기 있고 동절기 있고 두 개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필터 그 필터 이 동점도 필터가 막힐 수 있는 그 온도 이게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절기는 언제입니까? 11월 15일 이전까지죠. 몇 가지 있는데 11월 15일 이전, 그 다음에 2월 15일 이후,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 12, 1, 2, 3개월 정도. 이 날짜가 다 정해져 있는데 다 못 외우겠어요. 내가 귀찮아가지고 이 3개월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3개월 동안에는 하절기가 아니구나. 동이죠. 동절기. 이때는 마이너스 23도 이하, 마이너스 23도 이하가 되더라도 이하로, 마이너스 23도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경유가 그 파라핀 성분이 얼지 않도록, 파라핀이 동결화되지 않도록, 겔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 23도. 그럼 하절기는 어떠냐? 하절기 봄, 여름, 가을이죠. 이 하절기에는 마이너스 18도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8도 하절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수입과 검사,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기름이 안 나오니까 수입과 검사할 때하고 유통할 때하고 이렇게 좀 나눠놓긴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던데, 정말 23도 동절기 23도,
네, 그 다음에 이 동절기 이외에는 마이너스 18도. 그죠? 필터가 막히는 점. 필터가 막힐 수 있는, 필터가 견딜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18도예요. 그럼 쉽죠? 암기하기가. 그죠?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마이너스 23도고, 하절기. 봄, 여름, 가을이 마이너스 18도. 그 다음 필터 동점도 마이너스 18도. 막히는 점. 그럼 마이너스 18도고 23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23도라고만 돼 있지. 뭐 여름은 보지 맙시다. 한국에서 뭐 봄, 여름, 가을에 마이너스 18도 갈 일이 있어요? 1000년 동안 그랬던 적은 없죠. 봄에 18도를 간 적은 없지. 근데 마이너스 북한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3도 겨울에 마이너스 23도는 갈 수도 있죠. 다 북쪽 지방에. 저 우리 뭐 철책 있는데 진짜 뭐 강원도 고성 그 이상 뭐 인제 뭐 저기 뭐 정선 이런데 막 갈 수도 있죠. 근데 마이너스 23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23도 이하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23도 이하. 그럼 마이너스 23도 이하면 마이너스 100도도 마이너스 23도 이하인데 몇 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없어요. 규정이. 마이너스 23도 이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높은 온도. 어느 점이라고 하나 되구나. 파라핀이 결정화되는 그 온도, 동점도. 유동성이 없다. 경유가 유동성이 없는 점, 그 점을 가장 그 높은 온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3도 법규상 마이너스 23도로 해도 불법은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23도 이하로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실무적으로는 마이너스 30도가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를 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동점도가 마이너스 30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정유사들이 통상적으로 좀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마이너스 30도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죠. 근데 한국에서 마이너스 30도까지 가는 경우는 없죠. 북한 빼고. 그죠? 20도 때까지 가요. 23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의정부 쪽도 21도까지 갔었어요. 10수년 전인가 마이너스 21도까지 갔었어요. 자동차에서 측정한 게 21도니까 실제로는 뭐 체감 온도는 25도 이상 가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30도 간 적은 없단 말이죠. 그 경유가 얼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차들이 다 서 있고 막 그랬죠. 영하 그때 23도, 25도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저 연천, 전곡 이런데 경유차들 다 서 있었어요. 막 차 가지 못하고. 그럼 이상하단 말이야. 왜? 동점도를 마이너스 3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동점도를 마이너스 30도까지 설계해가지고서 경유를 팔았는데 왜 25도에 마이너스 25도, 마이너스 23도에 차가 서 있냐고.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정유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그 파라핀이 이게 결정화되는 그 온도를 30도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그 안쪽에서 이게 연료가 죽이 돼가지고 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이렇게 되냐.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몇 도가 문제가 아니고 고작 해봐야 어제 그죠? 오늘이죠. 어제 낮에 온도가 거기 해봐야 16도에서 18도예요. 이게 16도에서 18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이상하죠.
16도에서 18도밖에 안 되는데 웃기는 거죠 이거. 16도에서 18도인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캠핑장이 상당히 넓은 데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걸 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좀 좀 1km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땐 또 차가 잘 나가. 온도는 더 낮은데. 온도 16도에서 18도 야간에 정점을 딱 찍었는데 차가 잘 나가요. 근데 해가 뜨고 온도가 8도, 8도, 10도 정도, 영하 8도, 10도로 떨어지는, 올라갔는데, 이땐 잘도 안 돼. 왜 그런 걸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따져봐야 되고 하는데, 그 연료 문제에 꽂혀가지고서 막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혹시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보라, 이런 취지에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30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왜 그러냐? 자동차 연료통에다 연료를 가득 채우죠. 그죠? 내가 그 자동차 연료통에다가 연료 가득 채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그 수증기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연료통에 생기는 결로, 이 결로 현상 때문에 연료에 물이 섞이는, 그 물이 얼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 물이 얼은 거면 0도부터 얼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경유가 있고 뭐 리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따뜻할 수는 있겠죠. 그 어느 점이 그 0도까지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이 좀 지체될 수는 있을 거예요. 엔진에서 연료를, 이 연료통에서 연료를 보내면 여기에서 쓰고 남은 거는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리턴 파이프라 그러죠. 회수, 쓰고 남은 연료를 회수하는 이 호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이게. 근데 여기 벽이 있죠. 이게 이렇게 벽이 두 개가 설치돼 있어서 리턴 들어가서 바로 섞이지 않게, 그죠? 불순물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온도가 갑자기 변화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요 밑에 필터통 달려 있죠. 대부분 이 아래쪽에 달려 있죠, 필터통이. 그러면은 연료를 여기 이 연료통에다가 가득 채웠다고 칩시다. 이 연료통에다 가득 채웠다, 여기다. 연료통에다 가득 채웠어. 연료통에다 가득 채우고 나서 이거를 다 썼을 때 얘기지. 그죠? 이거를 다 썼을 때 얘기지. 다 쓰지 않고 하절기 경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절기 경유, 마이너스 30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는 이 동절기 경유를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한들 마이너스 30도까지 견디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섞어 써도 돼요. 동절기 경유, 하절기 경유를 섞어 써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1월 15일 무렵부터 2월 15일 무렵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 동절기가, 이게. 그럼 그 뒤에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뒤에 거는 2월달 거는 됐고 11월달 거는 한번 봅시다. 11월 1일부터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11월 1일부터. 자, 그러면 10월에 10월에 연료를 가득 채웠다고 칩시다. 가득 채워놨어.
근데 차 운행을 안 했어. 10월달에 가득 채워놓고 차 운행을 잘 안 해. 그러고서 차 운행을 조금 했어요. 차 운행을 조금 했어. 그래가지고 뭐 연료를 뭐 60리터 다 채웠다고 집사 꽉 채웠어. 60리터. 요번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버렸는데 60리터를 꽉 채웠어. 근데 중간에 11월 뭐 20일쯤 11월 20일쯤 한 6리터를 썼다. 6리터를 썼다. 그죠? 6리터를 쓰고 그 차 주행하고 들어오면서 6리터를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면 11월 20일 날 11월 20일 날 60리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연료통에. 근데 어떻게 돼요? 90%가 하절기경이죠. 영하 18도까지 견딜 수 있는, 이거 해봐야 뭐 23도라고 치든가 뭐 영하 18도까지 견딜 수 있는 하절기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90%가 10%는 동절기경에 들어가 있겠죠. 11월 20일 날이니까. 그러면 6리터짜리는 23도를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데 동절기 경우가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영하 30도까지 견디겠어요? 단순 더하기 빼기를 하더라도 그럴 리는 없죠. 안 그렇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이게. 그리고 영하 18도까지 괜찮다. 하절기 거. 근데 한국에서 뭐 봄, 여름, 가을에 영하 18도 갈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절대 그럴 일은 없죠. 한국에서 여름에 많이 영하 18도 안 되죠. 봄, 3월달, 4월달, 3월, 4월달에 뭐 영하 18도를 간다? 그럴 일 없죠. 가을에 10월달에 영하 18도를 간다? 그럴 일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영하 18도, 그럼 영하 17도면은 파라핀이 결정화 안 되고 쌩쌩할까요? 이것도 그럴 일 없어요. 이것도 조금씩 결정화 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8도가 되면 꽉 막힌다는 얘기죠. 이게 18도면 결정화가 돼가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18도가 이게 결정화가 돼가기 시작하는, 파라핀이 알갱이가 만들어지고 그 뭐 지방덩어리처럼 이렇게 되는 뭉치기 시작하는 그 결정화 돼가는 그 시점이 딱 그 시점이 18도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정유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돈 더 받으면 되지 뭐. 왜 그럴까요? 파라핀이 결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파라핀이 결정화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첨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파라핀이 경유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 일단 윤활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윤활작용을. 연료도 윤활작용을 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뻑뻑하죠. 그죠? 피스톤하고 실린더 쪽이 쉽게 마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효율도 엔진오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초가 윤활작용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그 윤활작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파라핀을 파라핀이 결정화되지, 그 파라핀을 성분을 이 결정화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는 파라핀 자체가 그걸 뭐 분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효능을 좀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차에 문제가 생겨요. 연비가 훅 떨어집니다. 연비가 떨어지고 엔진이 효율이 떨어지고, 엔진이 또 갑자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마모가 좀 심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3개월 4개월이면 충분하죠. 엔진 망가지고 하기에는 충분하죠. 3개월 정도 되면 10일부터 12, 1, 2, 3개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파라핀이 결정화되는 거를 막는 그 물질을, 그 화공약품을 그대로 그걸 함부로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영하 무슨 뭐 20도, 30도, 40도 이렇게더라도 결정되지 않도록 만들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거야. 그 경계선에서. 그게 18도. 그게 23도인 거예요. 그래도 23도에다 맞춰놨지만 30도까지는 간다 이거죠. 근데 30도가 되면 이건 서는 거야. 이해되시죠? 30도가 되면 서는 거야. 그럼 여기서 30도 돼서 딱 서는 게 아니고 23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 30도로 가면 갈수록 18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7도 됐을 때 결정화가 조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18도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아예 그냥. 그죠? 그럴 일이 없는 온도였지만 이게. 그래서 이 18도짜리하고 18도짜리는 그냥 18도짜리예요. 이거 여름에 영하 18도면 됐지. 그죠? 그럼 두 개를 섞어놨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20도 20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어요. 이게 18도짜리 마이너스 18도짜리 90%하고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18도짜리 90%하고 마이너스 30도짜리 10%를 섞어가지고 그걸 또 사용을 하잖아요. 아까 그 11월 20일 예를 들었는데 그리고 한 달 동안 연료를 사용을 안 해. 그러다가 12월 20일 날 한 달 만에 또 차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10% 한 뭐 6리터 정도 썼어. 6리터라 그래도 요즘에 뭐 연비가 10km 이상 넘어가 버리고 12km, 14km까지 가버리니까 6리터를 썼다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한 10km 이상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럼 6리터를 썼어. 그럼 여기 얼마 남아있어요? 60리터니까 그 54리터 남아있겠죠. 그죠? 54리터가 이게 순수하게 뭐 마이너스 30도를 견디는 동절길 게 아니잖아요. 12월 20일인데도. 대부분 어떻게 돼요? 대부분 90%가 90%가 54리터의 경유 중에서 90%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8도까지 견딜 수 있는 동점도 마이너스 18도짜리 하절 있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또 10리터를 집어넣어요. 저 6리터를 또 집어넣어요. 10% 연료를 채우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동점도 마이너스 18도짜리 하절기 경유가 상당량이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량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0도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그래도 열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파라핀을 활성화시켜서 써야 되고 한국이 그렇게 춥지도 않은 나라고 여러 가지 뭐 이유 열 효율 떨어지고 연비 떨어지고 저 보세요. 난리가 나지. 그래가지고 딱 정밀하게 해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여름 거를 갖다가 많은 양을 한 60-70% 이상 90% 가까이 되는 걸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쓰고 다닌다 그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행이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소비자가 이렇게 그 연료 충전하는 거를 경유를 충전하는 거를 소비자들이 인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주유소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주유소도. 왜? 주유소에요. 탱크가 보통 4개? 3개밖에 없어요. 3개. 많아봐야 4개예요. 저장 탱크가. 왜 그렇게 했어요? 경유 탱크 하나.
휘발유 탱크 하나, 그 다음에 등유 탱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골에는. 그리고 휘발유가 잘 팔린다, 휘발유 탱크 2개, 경유 탱크